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주역 수레 둔괴 상활을 한 번 더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상활 운내 두니니 군자 이하야 경륜하나니라. 상활 운내 두니니 군자 이하야 경륜하나니라. 상활 군자 상활 운내가 두니니, 이게 이제 왜 구름이라고 했느냐. 응? 운내가 두니니 순데 왜 구름이라고 했느냐, 그게 이제 의문이 가지 않겠습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구름은 지금 현재 비가 와서 물이 돼야 되는데 비가 오지는 않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수라고 표현한 것이고, 이 괴상을 말하면서는 구름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수와 레가, 구름과 레가 두니니, 그게 바로 둔이다 이 말입니다. 두니니 군자 이하야 경륜하나니라. 군자가 이런 상황을 본받아 가지고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해서 경륜을 삼아서 일을 헤쳐나가느니라, 일을 진행하가느니라, 그런 말입니다. 경륜한다는 말은, 위에는 이제 구름이 끼가 있고 밑에는 물이 우레가 치고 있고, 밑에서 우레가 쾅쾅 치고 위에 구름이 끼가 있는 겁니다. 우레는 치고 밑에 이렇게 상하작용이 일어나고 있지만은 비는 쏟아지지 않고 있다. 그래서 둔이다 이 말입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말이 있는데, 무슨 말이냐면 경륜천하지사야. 천하의 일을 경륜해 가지고 이 제어 둔난이라서 둔난함을 건너가는 것이다. 이게 이제 왜 우리가 뭐 경제라고 하느냐, 그 말이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경제. 요 경이라는 경자하고 요 제라고는 제자 합해 가지고 경제가 되는 겁니다. 경제. 이러면 경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뭐 경제적으로 어떻다, 경제가 있다 없다, 경제가 잘 안 돌아간다, 그런 말을 어디서 따온 말이냐 하면 여기서 따온 말이에요. 경륜천하지다. 천하일을 경륜해 가지고서 이 제어 둔난이가 둔난함을 건너가는 것이다. 바로 그게 경제이다 이 말입니다. 천하의 모든 일을 경륜해 가지고, 그래서 그 어렵고 어려운,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주둔해가 있으면서 곤란한 상태를 건너가는 것이 경제다. 우리가 경제라는 게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고 역할을 해주지 않습니까? 감을 육감수를 수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구름이라고 말한 것은 미통지어이라. 아직까지 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는 소리다 이 말입니다. 비가 되면 물이 되는데 구름만 끼가 있는 것이지 비가 안 되고 물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걔 이름은 수레 둔이라고 했다. 경륜이라는 것은 치사하는 일이다. 경륜한다는 것은 뭐냐면 시를 다스리는 일이다. 우리가 옛날에 할머니들이나 엄마들이 그 배를 짜기 위해서 이 실을 뽑아 가지고 이 마당에서 이제 배를 맵니다. 배를 매 가지고 도토말에다 감아 가지고, 그래 가지고 이제 배틀에 올려 가지고 이렇게 북에다 실뿌리를 넣어 가지고 이렇게 하면서 발로 가지고 줄로 당기면서 그렇게 이렇게 하자는 거예요. 이걸 경륜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바디에다가 요령을 달아 가지고 양쪽에 달아 놨습니다. 그 이제 엄마들이 그 빼짜면서 지루하니까는 그 요령에서 나는 그 거리 소리를, 문거리를 두 개를 딱 이렇게 하죠. 문거리를 두 개를 달아서 이렇게 짜랑짜랑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엄마들이 빼짜면서 너무 또 지루하고 심심하니까 음악성을 느껴가면서 하신다고. 그런 거 보면 참 할머니나 엄마들이 아주 머리가 좋은 사람들이죠.
음악과 함께 배를 짜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 치사하는 일이 갱년하는 일이다. 갱은 땡긴다는 것이고, 갱은 도톰마리에서 감아지가지고 저 끝에까지 한 번도 끊으면 안 됩니다. 쭉 이어져 있는 실이고, 윤이라는 것은 다스리는 것이다. 윤이라는 것은 이 북에다 넣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게 윤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게 쭉 가는 거 하고 사이사이에 이런 그 실은 뭐 색을 넣을 수도 있고 안 넣을 수도 있고 또 하다가 끊어지면은 또 뭐 이을 수도 있는데 이 갱이라는 것은 끊어지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서 짜는 그것을 갖다 경륜한다 이렇게 하는. 그래서 맹자 어머니가 그런 말 있죠. 공부를 다 안 하고 돌아와서 그래서 엄마가 비틀에 뼈를 이렇게 가져가 잘랐다. 어머니 왜 그 뼈를 잘라버립니까? 이게 네가 공부를 하지 않고 중단하고 돌아오는 게나 내가 뼈를 짜다 중단하는 것이나 같은 이치가 아니겠느냐. 그래서 맹자가 거기서 크게 깨달아 가지고 돌아가서 공부를 해서 훌륭한 사람이 되었다 하는 그런 말도 있습니다. 그런 것도 다 경륜에 관련된 일입니다. 초구는 반한이니 그정하며 이근우하나니라. 초구는 반한이니 그정하며 이근우하니라. 초구는 반환이니 이게 지금 초구입니다. 초구. 제일 처음 양호 초구는 반환하고 있으니 반환한다. 반환한다는 것은 나아가지 못하고 머뭇거리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도연명이 자기 그 귀거래사를 지으면서 전원에 돌아와서 전원을 이리저리 배회하고 다니는 것을 반환이라고 그렇게 여기에 술의 둥개의 초구에 나오는 효사를 끌어다가 쓰면서 그 귀거래사를 지었는 겁니다. 여기 반환이라는 말이 바로 여기에 나온다는 것도 여러분들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초구는 반환이니 이 거정하며 주때를 지키고 살아가는 것이 이로우며 이 정은 주때적 자입니다. 현재는 팍 못 나아가지만은 그래도 마음속으로는 아주 주체성과 주관성이 뚜렷하게 살아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야 생활이 이롭지. 못 나아간다 해서 주때까지 없다. 마음까지만 부패해버린다. 마음까지 문드러져 버린다. 그러면 아무 일도 안 되는 거죠. 현재 입장이 나아가지는 못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도 언젠가는 내가 형편이 펴이고 잘 될 것이라는 것을 그런 주체성을 가지고 주관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이롭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후를 세워야 이로우니라. 여기 후라고 하는 것은 도와줄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역사적인 일을 하나를 들매게 되는데 고려 8대 왕 현종 임금이 현종에 즉위 하자마자 자꾸 그때 거란군이 쳐들어옵니다. 여진족이라고도 하고 거란군이라고도 하는데 그 족들이 자꾸 쳐들어와서 개경까지 막 함락을 시킵니다. 그래서 현종이 저 전라남도 나주까지 몽진을 갑니다. 몽진. 그런 참 불행한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그러자 이제 이 현종이 강감찬 장군하고 강민천 장군 두 장군을 이렇게 발탁합니다. 또 진주에 있는 하공진 선생하고 하공진은 이제 선비고 강감찬하고 강민천은 두 분은 장군이고 그 세 분을 발탁해 가지고 고려조를 이제 바로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나라가 바로 서니까 8만 대장경도 만들고 아주 큰 일을 많이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를 두고 이건우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순신 장군도 결국은 선조한테 발탁이 돼 가지고 나라를 구한 것이고 정기롱 장군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조가 그래 훌륭한 장수를 이렇게 기용하지 않았는가 비. 정기롱 장군이 여기 하동 진교 옛날로 하면 곤양 사람입니다. 곤양 사람인데 서울에 올라가서 그 보신각 종로에 이렇게 기대가 있는데 뭐 피곤하니까 등을 좀 기둥에다 기댔겠죠.
선조가 꿈을 꾸는데 무슨 용이 뭐 하늘을 올라가는 꿈을 꾸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신하를 시켜가지고 그 보신각에 한번 가봐라 하니까 가보니까 이 어떤 젊은 청년이 또 기대가지고 누워있지 않고 막 기대 앉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데려오라고 해서 이제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궁궐로. 그래서 이제 선조가 너는 이름을 기롱이라고 해라. 일어날 기자 용용자. 용이 올라가는 사람이다. 그래서 정기롱이 된 겁니다. 정기롱이 그래가지고 바다에는 이순신, 육지에는 정기롱, 63전 63성을 거둔 한 번도 실패한 일이 없이 전성을 행합니다. 승승장구를 하고. 그래서 훌륭한 그런 장수가 된 것도 바로 선조의 그 지혜고, 또 이순신 장군을 발탁한 것도 선조의 지혜고, 이런 뭐 역사적인 사실이 많이 있습니다. 제일 대표적으로 하자면은 그 유비가 제갈량을 가서 상고초려 해가지고 모셔가 와서 그 훌륭한 신하를 삼아가지고 그래 총나라를 서촉을 아주 부강하게 하고 그런 역사적인 사실이 많이 있죠. 특히 우리나라로 말하자면 고려의 현종과 강감찬과 광민천 장군, 또 하공진 선생 이런 사람들이 바로 요 여기에서 말하는 이건호입니다. 후를 세우면서 이뤘나니라. 그 사람들이 아니었으면 고려가 영 좀 비틀비틀하고 자꾸 그란족들은 쳐들어와서 하고 그래가지고 강감찬, 강민천 두 분이 기주 대첩을 해서 그란족을 다 몰아내고 굉장한 국가의 발전을 위해서 했던 그런 역사적인 사건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초구는 반환이니 이 거정하면 이 거정하니라. 초구는 반환하고 있으니 머뭇거리고 있으니 주대를 딱 지키고 살아야 이로움이 후를 세우는 것이 이롭나니라. 참 현종이 훌륭한 임금 아닙니까? 고려 조 500년에 나는 최고 훌륭한 임금이라고 봅니다. 그 8만 대장경을 다 만들었다는 건 그건 엄청난 일이죠. 그 사람이 우리 사천 사람입니다. 사천에 2살에 와가지고 12살에 사천에서 개경을 올라갔는데 10년을 여기 사천 정동의 배방사에 살았던 그런 역사적인 또 사건이 있습니다. 상활수 반환하나 지행정하며 상활수 반환하나 지행정하며 이기하천하니 대등민야로다. 상활 비록 반환하고 있지만은 이 초구를 우리가 행사를 그려놓고 한번 보자 이 말입니다. 이 초구의 그 여러가지 상황을 도사학적으로 그려놓고 보자면은 지금 반환하고 있습니다. 못 나아가고 머뭇거리고 있고 주저주저하고 정치에 탄력이 안 붙는다 이 말입니다. 자기 하는 일에 탄력이 붙어 있는데 탄력이 안 붙는 거죠. 운전도 우리가 처음 시동을 걸자 말자 속도를 가속해서 못 나가지 않는가. 조금 가다가 가속을 붙여가지고 탄력이 붙으면 이제 그때는 제 속도대로 가는 거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살이 모든 것이 운전하는 기나 뭐 사업을 처음 시작했을 적에 어려움을 겪는 기나 똑같은 상황입니다. 근데 뜻은 발음을 행해야 되며 뜻이 발음을 행해야 된다. 운전 시동을 지금 걸어가지고 설설설 가고 있는데 뜻을 바르게 안 세워보세요. 가다가 뭐 처박힌다든지 사고가 날 거 아닌가. 운전하는 저게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원리하고 이치하고 합일되고 접목이 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운전을 잘하면 옳은 인생을 살 수가 있다. 운전을 잘 못하면 옳은 인생을 살기가 어렵다. 뭐 가다가 사고를 낸다든지 큰 문제가 생기는 것과 같은 겁니다. 이게 하천하니 귀한 자가 아래 천하게 지금 살고 있으니 귀한 자가 아래 천하게 살고 있다. 이 현종이 사천에 내려와가지고 2살 때부터 12살까지 참 귀한 사람이 하천으로 살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천에 그 와룡산이 현종 임금이 거기 있었다고 해서 그래서 용이 누워있다고 해서 그 와룡산이라고 한다라고도 말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 말도 상당히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귀환자가 아래 천민으로 살고 있었으니 결국은 여기에서 이제 정기를 쌓고 여러 가지 실력을 함축해 가지고 8대 현종 임금이 되지 않습니까? 그 현종 임금이 되는데 그 저게 천추태후가 얼마나 또 지키려고 애를 쓰고 참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런데도 이 민심을 얻어가지고 그래서 8대 현종이 됐다는 거 우리가 참 잘 심사숙고하면서 생각해 봐야 될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유기는 두녀 전녀하며 승마반여하니 비구면 홍구리니 여자 정하야 부자라가 10년에야 내자로다. 유기는 두녀 전녀하며 승마반여하여 비구면 홍구리니 여자 정하야 부자라가 10년에야 내자로다. 여기 6입니다. 6이 음효이기 때문에 6이라고 하고 초 2, 1, 2 그래 두 번째라고 해서 6이라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내가 주일 강의를 개강하는 날도 그런 말로 했습니다. 이 혀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의 조직원입니다. 이게 이제 작은 조직이고 또 작은 조직인데 합해서 대조직이 되는 거죠. 이 조직의 일원이 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괴라는 거 이는 무슨 말이냐? 괴라는 팀을 말합니다. 팀. 이거 여러분들 잘 알아놓으세요. 효는 조직원이고 괴는 팀이고 조직 자체고 이 말입니다. 여기는 분녀 전녀하며 분녀한다는 것은 머뭇거린다 이 말이에요. 머뭇거린다. 여기 같을 여자는 의조사로 해석합니다. 머뭇거리며 또 전녀하며 이 전자가 걷기 어려울 전자입니다. 걷기 어려울. 우리가 무슨 발을 다치다든지 다리를 다쳤다든지 하면은 빨리빨리 못 걸어가지 않는가 봐요. 그런 상황이 두녀 전녀와 같은 상황입니다. 승마 반여하니 말을 타고 또 반여한다는 것도 이게 반자가 내릴 반자입니다. 말을 탔으면 목적지를 향해서 가야 되는데 못 가고 가다 보면 중단하고 도로 내려버립니다. 하마를 한다. 승마 말을 타는 건 승마 말에서 내리는 건 하마한다. 가다 잘못하다가 뭐 떨어지면 낙마한다고 그래가지고 이것은 낙마는 아니고 내린다 이 말입니다. 반여한다. 목적지를 향해서 쭉 가야 되는데 못 가고 갈 필요가 없겠다 싶고 또 가야 할 그런 당위성이 확립이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에이 뭐 좀 쉬었다 가자 나중에 가자 그래 가지고 말을 탔다가 내리는 상황이 승마 반여입니다. 비구면 혼구리니 도적냄이 아니면 혼인을 구할 것이니 혼구한다는 건 청혼한다는 청혼. 도적냄이 아니면 청혼을 해가 올 것이니 이 구자도 혼인할 구자입니다. 혼자도 혼인할 혼자고. 그러니까 홍구라는 두 말은 청혼해 온다 이 말입니다. 내하고 결혼하자 뭐 이런 조건을 제시해 올 수가 있으니 여자가 정하야 여자가 주대를 지키고서 부자라가 이 사람 글자 자자가 시집갈 자자입니다. 시집까지 아니하고 있다가 10년에야 내자로다. 10년쯤 지난 뒤에야 시집을 가게 되었다. 갈 것이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비구면 도적냄이 아니면 혼인을 청구할 것이다. 이 초구가 이 남자 아닙니까? 남자가 여기 옆에 바로 밑에 근접해 있는 겁니다. 이웃집에. 우리 요즘에 이런 사건이 별로 없는데 옛날 우리 어릴 적에 그때는 시골 마을이라는 게 이웃집에 총각이 있고 이웃집에도 처녀가 있으면 그 처녀를 두고 총각들은 막 눈독을 많이 들입니다. 그래야 뭐 연애 편지도 보내고 뭐 되든 안 되든 간에 많이 이렇게
도전하는 거죠. 그래서 이 초구가 옆집에 사는 육이 아름다운 여자를 보고 자꾸 탐을 내는 겁니다. 이런 상황을 참 멋지게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이 도적놈이 아니라는 것은 어찌 보면 도적놈 심보도 있는 거지요. 여자를 탐을 내니까. 또 남자가 뭐 여자를 탐을 안 내는 그런 경우도 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남녀 관계니까 음양 관계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도적놈이 아니면은 뭐느냐, 혼인을 하자고 달라붙을 것이다. 구원할 것이다. 혼구할 것이다. 그런데 이 여자가요, 아주 머리가 영리하고 줏대가 대단히 강한 여자입니다. 옆에 총각이 자꾸 끌떡거리고 뭐 이게 달라붙고 뭐 자꾸 만나자 그러고 뭐 사랑한다 그러고 자꾸 하여튼 이 좀 괴롭히는 겁니다. 심리적으로. 그렇다고 해서 여자가 마음을 열고 허락해 주면은 뭐 거기서 끝나는 건데, 여자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야가 지금 지가 옆에 있으니까 날로 보고 좋아서 끌떡이는 끌떡이지만 내가 원하는 이상형이 아니고 좀 모질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 걸 알면서 여자가 어떻게 그 마음을 열어주겠습니까? 못 열어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10년쯤 기다리다가 이해시니까 요 이제 이 구호가 제 짝이거든요. 제 짝. 이렇게 제 짝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지금 좋은 위치에 있는 겁니다. 좋은 위치에. 임금 자리에 있는가 하면 임금 자리에 있는데 현재는 임금은 아니지만은 앞으로 임금도 될 수 있고 크게 출세할 사람입니다. 내가 먼저 말씀드렸습니다. 고구려 그 안장왕하고 문주라는 여자하고 그 관계도 내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그런 관계입니다. 이 사람이 문주라는 여자인데 이 안장왕이 나중에 이제 고구려 왕이 돼 가지고 이 사람을 데리러 오지 않는가요? 바로 그런 겁니다. 금방은 여기 이 사람이 끌떡거린다 해서 여기에 마음이 변해서 넘어가는 게 아니고 내를 진짜로 평생을 사랑해주고 나를 갖다 여왕처럼 모셔줄 수 있는 사람은 좀 멀리 있다 이 말이에요. 멀리 있기 때문에 내가 마음을 열어주지 아니하고 있다가 10년쯤 지나가다 보면 좀 세월이 오래 흘러가면 이 사람도 이제 뭐 자기 짝을 찾아가겠죠. 아따 이게 도저히 안 되더라. 내가 그만큼 도전해봐도 내한테 안 넘어오더라 싶어 가지고 마음이 이제 변해서 지도 또 다른 사람을 찾아갈 겁니다. 찾아가고 그러면 이 여자는 이제 이 남자로부터는 이제 일단 신경에서 좀 멀어지고 해방되는 거죠. 그래서 지 짝을 찾아가서 좋은 왕비도 되고 훌륭한 큰 사장을 만나서 큰 사장님 사모님도 되고 큰 선생 사모님도 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참 술에 둔게 유기호의 이 효사가요, 우리 살아가는데 참으로 중요한 수행을 하라고 해놓은 말입니다. 지금 어떤 가수가 노래를 부르는데 가을 노래는 가을에 불러야 되고 봄 노래는 봄에 불러야 되고 여름 노래는 여름에 불러야 되는데 가을 노래를 봄에 불러가지고 히트 칠기라 하면은 안 되지요. 또 봄 노래를 가을에 불러가지고 히트 칠기라 하면 안 됩니다. 그 시기하고 상황하고 딱 들어맞아야 되는데, 그런데 노래 불러가지고 이거 히트부터 쳐올기라고 없는 돈에 내고 이래가지고 PRB를 막 대고 그런다고 해서 그 노래가 히트 쳐지느냐? 히트 안 쳐집니다. 둔여 전여 해야 됩니다. 선전을 하려고 딱 여러가지 그 PR을 하려고 다 준비는 돼가 있지만은 이때 하면 되겠다 안 되겠다 싶으니까 봄에 노래는 만들어 놨는데 지도 해놓고
뭘 만들어 놨는 겁니다. 가을까지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름 가을까지 못 참아 가지고 여름 좀 돼서 막 이거 노래를 선정을 해 가지고 PR로 해봐야 되겠다. 그렇게 한다고 노래가 그게 히트치는 거 아니냐는가. 가을 노래는 가을에 선정을 하면서 해야 그 노래가 완전히 좋은 노래로서 훌륭하게 대중들 입에 오르내리는 거죠. 바로 그게 이런 상황입니다. 이게 인간의 그 수행을 깊이 해야 된다는 것이 이 주역의 효사와 개사입니다. 그래서 내가 주역은 수행지학이다, 도학이다, 철학이 아닙니다. 이거는 철학이라고 하면 주역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인간이 그 깊이 성찰하고 기다리고 참고 인내하고 고뇌하고 아파하고 열례하고 그런 것을 참는 그 힘을, 저력을 이 주역에서 우리가 배우고 본받는 겁니다. 그래서 주역이 필요한 겁니다. 주역은 대인지학이요, 군자지학이요, 도학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소인은 배워야 할 필요도 없고, 소인은 읽어야 할 하등의 필요도 없고, 또 특히 그것은 점을 치는 것도 우리가 6kg를 가지고 점을 치지 않는가 봐요. 사실 50개 숟가락을 가지고 하나 딱 들어내 놓고 양분해서 88로 지해 가지고 남는 효를 가지고 개를 만드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상하 개를 만들어 가지고 이제 점을 쳐서 그 뼈살을 보게 되고 그 개가 가지고 있는 그 상황을 탐독해 가지고 그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헤쳐나가고 하는 것이 우리 역점인데, 그래서 소인님이 만약에 역점을 친다. 그러면 소인님이 나쁜 짓 하는 놈인데 그것이 되겠습니까? 남도 망치고 자기도 망치는 겁니다, 결국은. 그래서 주역은 내가 항상 대인지학이고 군자지학이고 대단한 도학의 글이다. 내가 수차례 얘기했습니다. 이 말은 아무리 많이 해도 실정이 안 나고 실정을 내서는 안 되는 말입니다. 그래서 수행지학이다. 수행지학이다. 주역은 수행지학이다. 여러분들 머리에다 넣으세요. 인식하십시오. 주역은 수행지학이다. 여기는 두녀전녀하며 여기는 머뭇거리며 또 걷기가 어려워서 또 내려오며 그러다 보니 이제 말을 타고 가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말을 탔는 겁니다. 말을 탔다가 또 내리는 겁니다. 반자 내릴 반자입니다. 내리고 있으니 비구면 홍고하니 이 놈이 도적놈이 아닐 것 같으면 혼인을 청원해 올 놈이기 때문에 자꾸 야가 내한테 끌떡거리는 겁니다. 괴롭죠. 끌떡거리니까 애를 먹이니까. 근데 이 여자가요 보통 여자가 아니거든요. 주대성이 대단히 뚜렷하고 강한 여자입니다. 그래서 안 넘어가고 있다가 정조를 주관성을 지키고 있어서 시집을 안 가고 있다가 이 구호가 데리러 올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뭐 데리러 올 때까지 기다릴 수도 있고 내가 이때 도전해 가지고 짝을 차지할 수도 있고 그 아주 훌륭한 우리 인생의 이야기가 이 유기효에 다 들어있는 겁니다. 이거는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이렇게 비슷하게 펼쳐서 해석을 해도 얼마든지 좋은 효사라고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상활유기지라는 성강야오 10년 내자는 반상야라. 상활유기지라는 성강야오 10년 내자는 반상야라. 상어로 말하자면은 유기를 도사학교로 그려놓고 말하자면은 유기가 지금 곤란한 겁니다. 왜 그러냐면 초고가 달라붙어 사니까. 우리가 어떤 좋은 물건을 하느냐 제품을 만들어 놨는데 돈도 없는 놈이 자꾸 뭐 이걸 좀 달라는 겁니다. 달라고 하면 좀 좋은 스폰서를 만나면 이 자꾸 상품이 굉장히 활활 타가지고 히트 칠 수 있고 대단한 그 말하자면 대박을 터뜨릴 수가 있는데 옆에 돈도 없는 놈이 자꾸 끄떡거리면서 그 상품을 내한테로 넘겨주라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우리 인생살이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빛도 못 보고 상품만 망가뜨리고 조져버리고, 그래서 대공망하고 소공망하고, 그런 경우가 우리 인생살이에, 우리 세상살이에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사건입니다. 여기가 참 곤란한 거예요. 여기 초가 옆에 있는 달라붙어서 사니까 성강야호 강한 놈을 타고 있어서 그렇고, 이게 초구와 양이니까 그렇다 이 말입니다. 10년 내자는 10년 있다가 시집간다는 것은, 이 글자 자자는 시집갈 자자입니다. 애기 놓을 자자도 되고 시집갈 자자가 됩니다. 여기서는 시집간다는 뜻으로 해석하는 게 좋겠습니다. 10년 있다가 시집을 간다는 것은 반상야라, 일상적으로 돌아가서 그렇다. 일마 이것도 이제 그때는 이제 마음이 풀어지고, 지도 뭐 지적을 찾아 안 가겠는가. 딱 그 이제 그 도도해가지고 뭐 나하고는 도저히 안 되던데, 뭐 나도 마음을 먹고 다른 여자를 하면 구해가지고 뭐 내 분수에 맞는 여자를 찾아야지, 이렇게 생각하면 지도 마음이 풀어지고, 이 여자는 이제 마음이 딱 똑똑하게 가지고 있다가 자기 훌륭한 짝을, 배필을 찾아서 간다는 이 자체가 반상입니다. 일상적인 일로 돌아간다. 뜨뜻한 일로 돌아간다. 이 여자가요, 여기 밑에 있다는, 하부 조직에 있다는 것 뿐이지, 학식도 높고 인물도 이쁘고 행동도 방영하고 가문도 출중하고 여러 가지가 출중한 여자입니다. 이게. 근데 옆에 촐랭이 같은 어떤 남자가 한 명 자꾸 걸떡이니까 이 여자가 쉽게 마음을 열겠습니까? 안 여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좋은 상품을 개발해 놨다, 지금 특허를 내놨는데 자꾸 돈도 없는 놈이 좀 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능이 좋은 그 비싼 돈 들여가지고 열정을 쏟아가지고 만들어 놓은 특허품이 그 우습게 될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옆에 놈이 끌떡인다고 해서, 옆에 돈도 없는 놈이 끌떡인다고 해서 거기다 물건을 넘겨주면은 크게 히트도 못 치고 상품은 웃게 됩니다. 이 골동품 같은 경우도요, 참 그렇습니다. 골동품을 제값을 받고 팔아야 되는데, 제값을 못 받고 무슨 급해가지고 그냥 내는 수가 있는 겁니다. 옆에 골동 장사하는 사람이나 골동은 또 중개상이 있거든요. 그 집에 좋은 게 있다 그러면 어떻게 냄새를 맡고 알아가지고 뭐 내한테 좀 넘겨주라고. 그러면은 그 골동 값도 받지도 못하고, 골동은 뭐 이렇게 헐값으로 뭐 썩은 개값으로 이렇게 보내버리는 겁니다. 좀 기다리다가 어떤 좋은 사람을 만나면 뭐 국립박물관에 넣는다든지, 어떤 뭐 삼성박물관에 넣는다든지, 하여튼 좋은 그 박물관에 넣고 그 돈을 제대로 주고 살 사람을 만나기를 기다리는 거죠. 기다렸다가 이제 그리 해야겠는데, 우선 막 배가 고프고 돈이 급하면 옆에 사람이 뭐 그 낙가마, 그 옛날 일본말로 낙가마상이라는데, 골통은 낙가마 하는 사람도 자꾸 와서 달라 그럽니다. 그 좀 이따 그럼 비싼 물건이 그만 썩은 객값이 돼가지고 나댕그는 겁니다. 그러니까 골통을 내놓는 그 자세도요, 저 금고에다 넣어놓고 오동나무 박스에다 넣어가지고 그 안에 이제 솜 같은 걸 잘 이렇게 완충작용을 시켜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누가 보러 오면은 그 금고를 열어가지고 그렇게 해주죠. 저 선반에 있는 건 뭐 들렁 내려가 보여주고, 이러면은 그 골동은 뭐 그냥 우습게 되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기라도 위에서 막 그 선반에서 꺼 내려가 주면은 우습게 됩니다. 조금 예를 들어 뭐 상품이, 작품이 그렇게 진가는 나가지 않더라고 해도 그 철제 금고가 있는가 봐요. 큰 금고, 은행에 가면 있는 거, 거기다 딱 넣어놨다가 그래 꺼내서 아주 소중하게 다루는 겁니다. 그냥 덜렁 꺼내가지고 덜렁 들고 이렇게 하면 아무것도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일본의 이도 다완 같은 거는 뭐 한 번 보는데 50억이라 하지 않는가, 그걸 별로 안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다완을 만지는 법이 그렇습니다. 다완도 여기 이제 다완이면 이렇게 가가지고 이렇게 들어야지.
이걸 들고 막 이렇게 막 좋다고 밑에 그런 밑구멍을 막 올리다 보고 내리다 보고 이러면 안 되는 겁니다. 딱 들고 이렇게 하고 놓을 때도 새끼손가락이 두 개가 먼저 착지가 딱 되고, 그리고 난 뒤에 이렇게 떼가지고 이렇게 와야지. 이렇게 가지고 한 손만에 덜렁 들고 또 뭐 덜 넣고 이러면 안 되는 겁니다. 아주 그릇을 그 다완을 다루는 법이요 굉장합니다. 그래서 모든 물건은 제때로 알아줄 수 있는 사람을 찾아야 되고 알아줄 수 있는 조건을 만나야 됩니다. 그게 이 유기가 가지고 있는 그 현재 입장입니다. 유기지라는 성강야호 강을 타고 있어서 그렇고 초구를 타고 있어서 그렇고 10년 내자는 10년 있다가 시집을 간다는 것은 반상야라. 육삼은 정농우라 유이우 임중이니 군자기하야 불여사니 왕하면 인하리라. 육삼은 정농우라 유이우 임중이니 군자기하야 불여사니 왕하면 인하니라 하리라. 요 육삼은 하부 조직에서는 제일 상 위치에 있는 입장입니다. 육삼은 정농무라 노루사슴을 갔는데 고라니 잡으러 갔는데 이 녹자가 사슴 녹자 고라니 녹자입니다. 고라니 잡으러 저건 간다는 동사입니다. 고라니 잡으려고 산에 갔는데 우가 무구라 머리꾼이 없다. 요 우는 머리꾼을 잡니다. 사냥을 하러 가면은 머리꾼을 데려가야 됩니다. 그래서 막 저 밖에서 이렇게 몰아주어야 총을 가진 사람이 쏘는 것인데 머리꾼도 없이 가면은요 하루 종일 댕기봐도 뭐 노루 한 마리, 토끼도 한 마리 못 잡고 꽁도 한 마리 못 잡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할 적에는 옆에 도와주는 그걸 뭐랍니까? 바람잡이라는 옛날에 우리 저 조방 앞에 가면 약 파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약장사 그때 참 한 60년 전 일입니다. 그 바람잡이가 있거든요. 약을 파는데 약을 파는데도 바람잡이가 있는데 항상 몰이하는 건 뭘 사냥하러 갔는데 머리꾼이 없다. 그거 안 되는 겁니다. 뭐든지 바람잡이가 앞에 나서 설치 줘야 됩니다. 재미난 얘기죠. 오직 인중에 들어가고 있으니 머리꾼도 없이 자꾸 산속에 빠져 들어가는 겁니다. 한 마리나 뭐 토끼나 노루나 한 마리 잡을란가 싶어 가지고 자꾸 가보는 거죠. 그럼 가다 보면 해가 저물고 그 참 숲속에서 미아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큰 낭패나는 거 아닙니까? 절대로 머리꾼이 없을 때에는 깊이 빠져 들어가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유이부 임중이 숲속에 들어가고 있으니 군자는 낌새를 보아가지고 군자라고 한다면 낌새를 봐야 됩니다. 아 내가 해도 질라고 하는데 머리꾼도 없이 내가 그 산속에 뭐 한 마리 잡을 거라고 자꾸 들어가서 되겠나 안 되겠나 이걸 판단이 빨리 써야 됩니다. 그게 낌새입니다. 아이고 내 혼자는 안 되겠다. 내가 다음에 머리꾼 데리고 와서 뭐 사냥을 하든지 해야지. 오늘은 여기서 끝내야겠다. 빨리 낌새를 보고 중단해서 이 말입니다. 불여사니 그만두는 것만 못하니 불여하다는 건 아니물자 같을자 사는 집사자인데 그만둘 사자입니다. 우리가 지사선택을 할 때 이 사자를 씁니다. 그만두는 것만 못하니 가게 되면 계속 수속으로 빠져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큰 문제가 허물이 생길 것이다. 죽는 거죠. 뭐 해가 저물고 뭐 해가 저물고 숲속이라 캄캄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먹을 것도 준비 잘 안 해갔을 끼고 좀 성이 나가지고 한 마리 잡아야 되는데 못 잡고 있다. 막 씩씩 하는 거지. 속에서 분이 터져가지고 죽겠는 겁니다. 그냥 또 들어갈 수도 없지. 우리가 뭐 수석 탐색하러 간다든지 산에 난을 데려간다든지 했을 경우에 참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루 종일 떼기도 하나도 마음에 들면 몽개고 못 얻어가지고 오다가 뭐 수석집이 들어가 사가시 온다든지 난초집이 가나 사가 온다든지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이 사냥하는 것만 꼭 해당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그런 상황에 처할 경우가 많습니다. 사업이 안 되는 줄 알면서 자꾸 빠져들어가는 겁니다. 예. 이 노름얘기가 그렇습니다. 노름도 좀 하다 말아야 되겠는데 돈이 이런 게 분통해가지고 자꾸 빚을 내다 갖다 주고 뭐 저 아버지 저 어머니 제사 지낼 돈 나눈 것까지 집에 가서 마누라한테 빼들어 가지고 갖다 넣어 가지고 싹 다 까먹어 버리고 그래 노름제가 뭐 홀딱 망해 가지고 집에 빌턴트를 오면은 마누라한테 뭐 쫓겨나고 아들들한테도 뭐 쫓겨나고 무슨 신세가 안 됩니까? 그게 바로 정농무, 이 사냥하러 가는 것을 대표성을 가지고 비교해 놓은 것이죠. 우리 일상생활에 이걸 다 적용해 보면은 안 맞는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주역은 수행하는 공부다. 수행기학이다. 여러분들 수행기학이라고 외우세요. 주역은 수행기학이다. 주역은 수행기학이다. 주역은 수행기학이다. 주역은 도학이다. 주역은 도학이다. 이렇게 우리가 항상 되뇌이면서 주역을 임해야 됩니다. 오늘은 시간이 또 뭐 다 됐습니다. 그래서 이만하고 내일이나 모레나 또 이어서 여러분들께 잘 강의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